통증도 머리의 통증이냐, 뭐 또 몸의 통증이냐, 또 어떤 사람은 우울증으로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병의 형태는 다르지만 근본은 각인된 기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 방법은 우울증이든 통증이든, 이때의 통증은 침을 놓거나 뭐 진동제를 먹는다고 낫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마음에서 아프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을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이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치료받아도 안 되고 그런다면 그건 마음의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은 보통 한의원이나 예를 들어서 병원이나 상담으로 치료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신과로 간다고 치료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아프면 마음을 치료하는 사람이 해야 되고, 뇌가 어느 부분이 이상하다면 그걸 치료하는 사람이 해야 되고, 뼈가 부러졌으면 정형외과에 가서 치료해야 되고 그런 거지. 뼈가 부러졌는데 상담한다든가 그러면 그게 붙습니까? 정형외과 해야지. 마음이 아픈데 약 먹는다고 됩니까?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받는 사람도 그 마음이라는 게, 그 기억이라는 게 정말로 그럴 수도 있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가해자는 있는 건데, 가해자는 그런 의도로 안 했어. 실제로는 사랑하는 마음이었어. 실제로는 좋아해서 한 소리고 한 행위야. 그런데 받아들인 사람이 그 말과 행위를 오해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나를 학대했다든지 나를 미워한다든지. 그게 서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게 오래 두게 되면 피해자인 그 사람은 나는 학대받았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 근데 가해자는 또 다르잖아.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같이 만나봐야 돼요. 같이. 이쪽 말도 들어보고 이쪽 말도 듣고, 필요하면 다 두 사람 다 치료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학대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물론 학대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엄마로서는 또 다른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화를 내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치료할 때도 엄마 말도 들어봐야 돼. 그냥 문제는 사랑이 근본, 사랑한 건 맞은데 그 사랑의 표현을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어떤 사람은 학대하는 것을, 학대를 함으로써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 상대편을 괴롭혀서. 그런 게 많잖아요, 요새. 젊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여학생을 내가 굉장히 좋아해. 근데 너 좋아한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걔를 괴롭혀. 근데 괴롭힘을 당하는 여학생은 나를 괴롭힌다고 그러는데, 사실 보면 관심을 끌기 위한 하나의 행위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학대를 받음으로 해서 그것이 사랑으로 느끼는, 그래서 가학대, 뭐 피학대 그러죠. 학대를 받음으로써 희열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학대를 가함으로써 기쁨을 느끼는, 그것도 이제 일종의 심리적인 병입니다만, 그러나 뜻이 그렇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대개 마음으로서의 병은 가장 가까운 사람 사이에 병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앓는 마음의 병은 대개 90%는 허즈번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 주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은 나에게 마음 상처 줄 필요도 없어요. 받을 것도 없고, 상대하지도 않는데 무슨 상처가 주고받습니까?
남편이 앓고 있는 마음병은 대부분 거의 90% 이상은 와이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한테 올 적에 부부간에 와요. 그러면 상담할 때는 그냥 보통 얘기할 때는 둘 있게 하고, 진짜 이제 상담하고 치료로 들어갔을 때는 나가 있으라고 합니다. 분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원인 있는 사람이, 원인 행위를 한 사람이 옆에 있는데 최면에 들어갔다고 했던들, 또 했던들, 잠재의식이 나왔다고 했던들 제대로 얘기 않거든요.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분리시키는 겁니다. 밖에 나가 있으라든지, 몇 시간 후에 오라든지, 그렇게 해야 이제 치료가 제대로 되는 거고, 필요 오면 양쪽을 다 따로따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해자는 당신이 사랑하는 것은 참 좋은데 방법이 저 사람이 싫어하는 방법이다, 원하지 않는 방법이다, 방법을 잘못 쓴 거다. 그러니 사과하자. 또 여기는 나를 미워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했는데 내가 싫어하는 방법을 한 거야. 그러나 사랑해서 그랬다는 것만 이해하면 이게 좀 낫죠. 그래서 양쪽을 치료를 다 해야 돼요. 먼저 부모를 할 때는 딸아, 예를 들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 건 맞은데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잘못됐나 보구나. 너를 괴롭게 했다는 것이 참으로 미안하다. 용서해라. 이런 치료를 받아야 되고, 아들은 엄마가 나에게 그렇게 해서 나를 학대한 줄 알았는데 정말은 엄마가 나를 사랑하면서도 그런 방법을, 사랑하는 방법을 잘못 써서 그렇구나. 그러니 이제 컸으니까 그냥 이해하자. 엄마가 나를 사랑했다는 것은. 그걸 이해만 하면 그게 이제 낫는 거예요, 길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있을 때도 그때는 이제 같이 있어도 돼요.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를 그렇게 치료하고, 그러면 최면 속에서도 나를 용서해라,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피해자가 다 들으면 그때 치유가 되고, 또 피해자도 치료할 적에 또 엄마도 있게 되면, 또 가해자도 있게 되면 도움이 되고, 처음에는 따로따로 상담하고 치유하지만 나중에는 같이 집단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같이 그냥 최면 속에 들어가요. 두 사람 이상 동시에 하는 최면을 집단 최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놓고 지금 우리가 하나 놓고 하듯이 이렇게 암시를 하면 둘 다 들어가요. 여러분 여기에서 20명 있으면 20명 다 집단 최면을 하는데, 할 수 있는데, 뭐라 그럴까, 강약은 있어.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잘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강력한 경우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강렬한 경우, 예를 들어서 아주 좋아하는 가수가 왔다. 근데 여기에 다 10대 소녀들이요. 막 오빠하고 손짓 지르고 막 하는 건 그때 그 학생들의 눈동자를 보면 보통 때와 다릅니다. 집단 최면이 되는 거예요. 또 정치가들 연설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보통 때는 그러지만 막 모여서 어떤 하는, 옛날에 김대중, 김영삼 이 두 분 돌아가셨지만 그분들이 연설할 때는 수십만 명이 모였어요. 100만 명도 모여요. 근데 그 사람들의 연설하는 걸 적어놓고 읽어보면 말도 안 돼. 앞뒤도 안 맞아. 그냥 단문으로 해. 여러분, 우리가 뭉쳐야 삽니다. 불의에 한가없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걸 떼어놓고 보면 뭐 말이 안 맞아. 단문이지만 그것이 주는 메시지가 강해요. 그 소리 듣고 야 하고 박수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집단 치면 이런 게 능해야 돼.
옛날에 히틀러도 집단 체면에 능한 사람입니다. 원래 유명한 그 능력 있는 사람은 이런 원리를 이용합니다. 집단 체면을 강하게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대중을 휘어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도 이런 걸 배워야죠. 나도 사실은 대학교 때 정치를 해보려고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내 목표가 다른 사람하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라도 나하고 만나서 한 30분, 1시간 이야기를 하면 적어도 나를 지지하지는 않아도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없을까? 그게 나의 목표였어요. 근데 그래서 밖에 나가서 복심술도 배우고 속도 그 다음에 온갖 심리학을 다 배우고, 그래서 내 대학에 내 사범대학을 나왔는데, 사범대학을 나온 사람이 심리학에 8학점 정도를 이수해야 돼요. 아니 4학점씩 4, 4, 16학점 정도를 이수해야 되는데 나는 27, 8학점을 줄 거야. 각 대학마다 이름이 다르게 설명된 심리학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이름만 다르다 하면 다 신청해서 들었어요. 그랬는데도 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심리학은 때는 뭐 역사만 얘기하고 그래. 실제적으로 안 돼.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나는 실습을 이제 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지나고 나서 50이 넘어서 미국 와서 이걸 배우고 보니까 딱 이걸 공부하고 나니까 요거 했는데, 요걸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없어서 내가 그 시절에 이 공부를 했으면 그쪽으로 갔을지도 몰라요. 이 방법이 여기가 있어.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이 대중을, 한 사람을 휘어잡기도 하지만 대중을 휘어잡는 방법도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도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대중적인 어떤 활동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꼭 연설뿐 아니라 물건을 팔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 사람 모여놓고 내가 팔고자 하는 어떤 걸 얘기할 적에 그걸 대중에게 어떻게 어필하고 각인시키느냐가 중요하거든. 그게 이제 말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하든 대중의 딱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해. 어떤 얘기를 하든 두서가 이 조리 있게만 한다고 해서 꼭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의 테크닉이야. 그건 자꾸 하다 보면 몸에 익어요. 어떤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건 직업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일일이 예를 다 들 수가 없어요. 치과 의사는 치과 의사대로 쓰는 방법이 다르고, 또 성형외과 의사는 성형외과 쓰는 방법이 다르고, 성형외과 의사는 예를 들어 어떤 여기서 같이 공부해간, 지금 그분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유방수술을 잘 잘하는 분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이 제일 잘하는데, 그때당 20년 전에 미국에서 제일 잘한다면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똑같아요. 지금은 이제 한국 사람들도 성형 기술이 발달해서 굉장히 더 잘하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보다 더 잘하지만 20년 전에는 이제 여기가 더 잘했으니까. 근데 그분이 먼저 번에 내가 얘기 한번 한 기억이 있는데, 수술을 할 적에 무슨 일이 있어서 막 과음 지르고 혼냈어요. 간호하는 의사들 먼저 하다 보면 잘하는 좀 성질이 굉장히 급하겁니다. 그 사람들이 환자하고 얘기할 때는 잘해도 급한데요. 무서워. 근데 완전히 전신마취를 시켰기 때문에 이 의사는 도저히 이 환자는 내가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일을 했어도 모르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이제 맞춰서 깨어나고 수술은 다 하고 맞춰서 깨어났을 때 이제 휴진을 하면서
어떠냐고 묻기도 하고 이제 얘기하는데 회견을 저게 뭐 어떠세요?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어저께 선생님 어저께 하나 물어볼 게 있습니다. 뭐냐고 그랬더니 어제 수술할 적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묻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걸 찾아왔어. 그래서 물어봅시다. 그러면서 첫 마디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수술했는데 이게 뭐 최면으로 될 거다는 걸 이제 거의 알고 온 것이지. 수술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있을 수가 있냐 그래서 있을 수 있습니다. 마취가 되면 잠재의식이 더 말하자면 일반 의식이 거의 1로 줄어드니까 99는 잠재의식이 되거든. 내 몸에 마취했다는 건 내 몸에 위기가 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걸 워치하기 위해서 잠재의식이 넓게 열려 있어요. 제일 넓게. 근데 다 듣는데 나와 관계없는 별로 관계없는 소리는 말하자면 기억만 하고 괜찮아. 그러나 나와 밀접하니 관계 있으면서 위기의식이라든가 문제가 있을 때는 기억이 확 나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수술할 적에 사실은 일반 의식은 마취되어 있지만 잠재의식이 깨어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가르쳐줬어요. 수술하면서 잘 되기를 바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수술 잘 됐네. 정말 이쁘네. 내가 하는 수술 중에서 제일 잘 됐어. 그렇게 그냥 얘기를 막 하라고 그랬어요. 뭐 환자는 그 소리 다 듣고 있어요. 나중에 말은 않지만 그 소리 들으면서 기분이 좋으니까 회복도 빠르고 나중에 깨어나서도 의사 선생님 만날 적에 왠지 의사 선생님이 좋아. 그래 돼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 그 의사로서의 꼭 할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 이걸 배우는 것은 결국은 지난 학기에 이완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 학기는 응시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이완법이다 응시다 하는 것은 결국은 잠재의식을 넓게 펼치려고 하는 기술이죠. 더 쉽게 얘기하면 눈 멀뚱멀뚱 뜨고 있는 사람을 10분, 20분 안에 아니면 1, 2분 안에 순간적으로 조류무교로 하는 기술이 최면입니다. 자기 하는 기술이에요. 어저께 지금 배우는 사람이 아까와 같이 그런 고민이 있는데 잠을 못 자요. 잠을 잘 못 든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한 대여섯 시간 배웠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와서 내가 이제 암시를 내가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암시를 해주니까 그냥 깊이 들어가서 거의 잠에 들어간 수준까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다 끝나고 깨웠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도 안 깨어나. 그래서 박수를 크게 치면서 깨웠어요. 일어나더니 나 잠잤어요 그러더라고요. 잠잔 게 아니라 최면에 깊이 들어간 거고 선생님이 보통 잠을 못 자서 지금 문제인 사람 아니야. 근데 내 앞에 앉아서 앉으면 어쩐지 그냥 졸린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지금 이 배우는 이게 멀쩡한 사람 졸리게 하는 기술이라고. 잘 졸리니까 잘 된 거네. 이제 그랬죠. 뭐 뜬 뜨고 있는 사람도 와서 암시오면 그냥 졸리는 거야. 졸리게 만드는 기술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럼 졸리게 만들어서 뭐 하려고? 졸리면은 잠재의식이 넓게 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잠재의식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에게 물어보면 그 사람 문제를 알 수 있고 그걸 지울 수도 있고 뭐 거기서 온갖 치료할 수 있는 걸 다 합니다. 자, 오늘은 57페이지를 봅니다. 오늘 시간하고 아마 다음 시간이면
이건 아직 끝날 것 같으니까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을 많이 했는데, 여기 보세요. 연필, 긴 연필 물고 끝 응시하기.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아요. 연필 물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이걸 본인 보고 물고 있으라고 그래요. 이게 연필 길이는 한 20cm 돼야 돼요. 물고 있으면 명시거리가 30cm 되죠. 우리 명시거리가 30cm요. 30cm 이내에 있으면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걸 보려고 하면 사시가 돼야 돼요. 사시. 양쪽 눈이 모아져야 돼. 그 사람 보면 그걸 쳐다보려면, 이 끝을 쳐다보려면.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워. 힘들어. 눈알을 막 이게 모아서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1, 2분만 있어도 아주 힘들어. 그렇게 힘드는 거기다 대고 눈이 필요하다라는 암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 2분 안에 그냥 잠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졸립게 되는 거야. 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상담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최면을 들어가게 하는데, 심호흡 3번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나중에 연습이 많이 된 사람은 심호흡만 해도 최면에 들어갑니다. 심호흡은 릴렉스 하는 거니까. 우리 화났을 적에 진정시킬 때 어떻게 하지? 심호흡을 시키면 진정이 되는데, 화난 사람 보고 심호흡해.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들이마셨죠? 그렇게 할 수는 없어. 운동해서 막 굉장히 호흡이 거친 사람에게는 심호흡을 시킵니다. 그래서 뭐 화난 사람에게는 그런 방법으로 심호흡 시키는 게 아니라, 담배 피우는 사람에게는 담배를 주는 거예요. 담배도 피워. 그러면 불을 붙여주면 이 심호흡이거든. 물론 연기가 들어가서 허파에게 해를 끼치는 나쁜 점도 있지만, 심호흡을 해서 얻는 마음 안정, 그것이 이득이 더 크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담배 피우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득이 어느 쪽이 크냐에 따라서 나중에 나오면 담배를 좀 덜 피우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담배를 안 피우고 온 사람은 찬물을 한 그릇, 한 컵 주는 것입니다. 물 먹을 적에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먹잖아. 꿀꺽꿀꺽 하니까 공기를 많이 들이쉬게 되고, 한 컵 다 피우고 나면 심호흡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럴 뿐만 아니라 찬물은 양기를 죽입니다. 양이라는 것은 온도로 오고 뜬 기운이고, 음은 가라앉는 기운인데, 성질 났다, 막 성이 났다는 건 양의 기운이 뜬 거예요. 흥분했을 때도 양의 기운이 뜬 거예요. 그래서 성질 났을 때 막 성낼 적에 찬물 한 잔 주는 건 도움이 돼요. 그걸 마시고 나면 내가 왜 화냈지? 그럴 정도로 차분히 가라앉으니까. 성이 났을 때의 양이 뜨는 것과 우리 어떤 경우에 흥분했을 때의 뜨는 것과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서로 A끼리 만나서 한참 흥분이 고조돼 있어. 좋은 기분이지만 흥분이죠. 그때 찬물 한 잔 마셔버리면 그냥 싹 꺼져버립니다. 그 기분이. 남자 같으면 그런 신체적인 어떤 변화, 그것이 금방 사라져버려요. 생각도 없어져버려요. 그래서 찬물을 절대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젊은 사람들은 찬물을 먹지 않는 걸 좋아해요. 그 생식작용이나 이런 다 끝난 사람은 그래도 찬물이 안 좋은 거지만, 뭐 먹어도 이제 괜찮지만, 젊은 사람들 어떤 게 좋으냐면, 요새 물들이 많이 있죠. 수소수다, 무슨 수다 있는데, 그게 다 0.몇% 가지고 하는 소리고 별거 없습니다. 깨끗한 물이면 되는데, 음양수를 만드세요. 음양수를 어떻게 만드냐면, 순서를 이렇게 해야 돼.
처음에 뜨거운 물을 반 컵을 받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반 컵을 찬물을 넣습니다. 그러면 찬물은 무겁고 따뜻한 물은 뜨거운 물은 가벼우니까 찬물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뜨거운 물이 위로 올라와요. 이게 이게 실제로 돌으면서 이렇게 뱅뱅 도는 회전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태극이 됩니다. 태극. 우리 왜 보면은 이렇게 있으면 태극이 있으면 여기가 빨간 것이고 이게 돌죠. 이 파란 것은 위로 올라가고 도는 태극수라고 합니다. 그 태극수, 음양수. 그것이 제일 좋은 거고. 근데 찬물에다가 찬물을 먼저 받고 더운 물을 받으면 회전이 안 일어납니다. 찬물은 무거우니까 그대로 있고 더운 물은 위로 그대로 있어요. 그냥 층만 져버려. 그냥 태극수가 안 만들어져. 뜨거운 물을 먼저 받고 찬물을 타야 됩니다. 순서를. 눈에는 안 보여. 그러나 이 흐름은 태극 음양수를 만들어서 음양수가 우리 몸에 제일 좋은 거예요. 음양의 기운이 딱 맞은 걸 마시면 우리 몸에 최고입니다. 동양의학적으로. 그래서 음양수가 제일 좋아요. 그것은 양을 죽이지도 않고 음을 소모시키지도 않고. 찬물 먹는 것은 더울 적에 어쩔 수 없이 그래 아주 덥고 막 땀날 때도 찬물 먹으면 시원해지죠. 그냥 체온도 확 내려가. 그럴 정도로 찬물이 강한 것입니다. 양을 죽이는 거예요. 양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활동적이고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고 흥분시키고, 흥분도 나쁜 흥분, 좋은 흥분이 있겠지만 싸먹기 위해서 흥분이나 그건 이제 같은 것입니다. 싸움을 하고 서로 다툴 때의 흥분은 가라앉혀야 되죠. 그때는 찬물을 먹여야 돼. 그때는 찬물이 필요해. 그러나 그렇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흥분은 가라앉히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때 찬물 먹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음양수가 뭐지? 어쨌든 심호흡이 굉장히 좋습니다. 심호흡 3번 하고 마음을 편안히 하라고 하고, 여기는 없지만 숨을 들이마실 때는 우주 평화 행복이 내 몸속에 들어오고, 내쉴 때는 근심 걱정 스트레스가 다 사라집니다 라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생각입니다. 생각으로 오면 되는데 왜 내가 얘기하느냐? 나 혼자 할 때는 생각으로 오면 돼요.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최면으로 유도할 때는 말로 해줘야죠. 말로 한다는 건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생각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우리는 암시라고 합니다. 꼭 암시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혼자 할 때는 생각으로. 그 다음에 이게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 두 사람 사이에도 말이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눈만 서로 딱 쳐다보면 통한다고 그러죠. 그 이제 뇌파가 맞아지면 눈만 쳐다보고 몇 번 눈짓만 해도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저 사람이 뭘 원하고 다 알 수 있어요. 이제 그 파장이 안 맞으니까 사람마다 이 뇌에서 우리 몸으로 가는 건 그 뉴런인데 신경인데, 신경을 우리 근육을 어떻게 움직이냐면 전기 신호로 움직이거든. 다 전기요. 전기가 흐르다 보면 전파가 생깁니다. 그럼 우리도 뇌도 전기 신호로 다 하니까 뇌에서 뇌파가 생겨요. 아주 약하지만. 자, 라디오 코리아다 또는 또 라디오 서울이다 하는 걸 우리가 라디오를 들을 적에 여기에는 지금 라디오 코리아에서 만들어서 쏜 아주 약한 전파가 돌아다닙니다. 수없이 돌아다녀요. 나의 뇌파도 돌아다니고 엄청 많은 파장이, 각기 다른 파장이 돌아다니죠. 동조 바리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라디오의 파장을 여기 돌아다니는 파장으로 딱 맞추면 거기하고 통화돼서 소리가 나죠. 라디오 코리아에서
발사된 전파와 라디오하고 라디오에서 받는 전파의 그 사이클을 똑같이 맞추면 라디오 코리아 방송이 나오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요. 저 사람 상대편이 나오는 뇌파의 파장과 똑같이 나의 파장을 맞추기만 할 수 있다면 말할 필요가 없지. 가만히 있어도 저 사람 생각을 다 내가 알 수 있고 내 생각이 저쪽에 다 알 수 있고. 왜 우리 그래서 아주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또 많이 만나서 늘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거의 이해하는 수준의 사람끼리는 만나서 많은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있을 때 딱 얼굴만 서로 쳐다보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 그러면 확딱 가. 그럼 어디 가서 만나는 건 그냥 말 안 해도 돼. 이게 통하거든요. 그게 이제 뇌파를 맞춘다는 건데 내가 요걸 1, 2, 3까지 배우고 4단계에서 마음을 읽는 기술이라는 걸 가르칩니다. 거기에서 그 원인, 뭐라고 할까? 그 원리가 바로 상대편의 뇌파에 나의 뇌파를 맞추는 기술입니다. 마음을 읽으려면 그걸 맞춰야 돼요. 근데 어떻게 맞춰? 몇 사이클인지 모르는데. 근데 이건 있어요. 말은 일반의식이 만들어서 하지만 행동은 잠재의식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을 이게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요. 손을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발을 뻗든지 이렇게 하든지 하는 행동이 있어요. 말하는 거하고 그 행동을 자세히 관찰해서 행동을 따라하는 거예요. 보니 그 사람이 나를 따라하네 라고 하는 걸 인식하지 못하도록 자연스럽게 행동을 따라하면 행동을 따라한다는 건 잠재의식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저쪽에서 자연스럽게 그걸 인식하게 되면 나와 비슷하구나 라는 걸 인지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통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따라하기. 그래서 자연스럽게 되면 그걸로서 읽을 수 있는 행동이 있어요. 여러 번 얘기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손을 이렇게 했어. 여러 번 만나서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이. 습관적으로. 그런데 오늘 얘기를 시켜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 그러면 저 사람이 하는 얘기는 진짜